주린이들의 멘탈 강화 방송 돈다방 미쓰리 5월 7일 일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는 5월 8일부터 5월 12일까지 다가오는 한 주 동안 우리 주린이 분들이 어떤 점을 잘 생각하고 조심해야 되는지 그런 점을 집중적으로 준비해 왔습니다. 지난주 같은 경우는요, 5월 첫 번째 주는 5거래일 중에 이틀이 노동절과 어린이날로 휴장이었고요. 다행스럽게도 다가오는 한 주 동안은 휴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행스러운 부분이 뭐냐면 바로 지난주 금요일 5월 5일 뉴욕 증시가 나름 큰 폭으로 상승 마감을 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주식하시는 분들, 많은 분들, 주린이 분들은요, 5월 8일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시뻘겋게 불바다로 시작할 거야 라고 아마 기대가 크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식하시는 분들은 항상 눈앞에 있는 어떠한 것보다 반걸음이라도 좀 미리 봐야 되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좀 집중하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물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계신 대로 5월 8일 9시 개장쯤 됐을 때 코스닥 코스피가 모두 빨갛게 시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과연 시간이 똑딱똑딱 흘러가면서 뭐 오후장 접어들면서 아니면 오후장까지도 안 가고 뭐 한 9시 반, 10시 이렇게 넘어가면서 상승했던 거를 다 반납하고 마이너스로도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냐면 지금은 여러분 유동성 장세가 아닙니다. 유동성 장세라는 게 결국 뭐냐면요, 그냥 돈으로 주식을 올리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뭐 이런 얘기 종종 해드렸는데 우리 금융위기 전에 유명했던 펀드가 있죠. 바로 적립식 펀드입니다. 그런데 그 적립식 펀드를 만든 그 기관들이 맨 처음에는 우량한 종목들만 포트폴리오에 담아가지고 이제 운영을 했어요. 그런데 수익이 나잖아요? 계속 매수하니까. 삼성전자를 예를 들면 계속 매수만 해보십시오. 그럼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개인들이 너도 나도 적립식 펀드에 가입을 하다 보니까 기관들이 운영해야 될 자금이 막 넘치는 거예요. 그 나중에는 포트폴리오를 만들다 정말 듣보잡 같은 종목들까지 넣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주식은 왜 올라가요? 뭐 실적이 좋아서 올라요. 뭐 회사 가치가 좋아서요. 뭐 좋은 재료가 있어요. 다 한편으론 약간 개풀 뜯어먹는 소리입니다. 제가 어제 방송에 이어서 오늘 다시 여러분들한테 가스라이팅 하자면요. 올랐기 때문에 쟤 왜 올랐지? 실적이 좋대. 뭐 어떤 재료가 있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결국 주식이 올라가는 이유는요, 간단합니다. 왜냐? 살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서, 사는 사람이 많으니까 돈으로 올리는 거고요. 반대로 주식이 왜 빠집니까? 팔려고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유동성 장세가 아니라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 그 잔고에 있는 주식이 대부분 마이너스실 텐데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제가 여러분들 뇌를 압수수색해 보면은요, 아마 이런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아, 지금 내가 손해봤는데 내가 이거 본전만 올면 팔아야지? 조금만 내가 올라가면 팔아야지? 하다 낙폭 조금만 줄이면 내가 주식 팔아가지고 그냥 내가 이놈의 주식 내가 쳐다도 보지 말아야지. 아마 이런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런 심리가 많이 지금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올라가지를 못해요. 계속 주식시장에 돈을 넣을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면 주식시장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장세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월요일 날 대한민국 코스피 코스닥 증시가 뻘겋게 시작을 할지언정 그거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만큼 지금 주식시장은 뭐라 그럴까요?
호재보다는 악재가 더 힘을 크게 발휘할 수밖에 없는 뭐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난주 우리나라 증시는 5월 5일 날 휴장이었기 때문에 5월 3일 목요일 날 코스피는 2,500포인트 딱 찍고 끝났습니다. 2,500포인트는 어떤 의미냐면 약간 감질맛 나는 느낌 아닙니까, 여러분? 2,600도 아니고 2,400도 아니고 왠지 2,500포인트라 하면 3,000포인트를 이제 500포인트 이렇게 딱 앞두고 눈앞에 두고 있는 상태여서 이거를 코스피가 많이 빠졌다라고 얘기하기에도 좀 애매하고 그렇다고 코스피가 높다라고 얘기하기도 애매한 뭐 그런 구간입니다. 시사방송 하시는 분들이 윤석열 때문에 2,000 깨질 수 있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그나마 지금 2,500포인트 나름대로 잘 버티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실 거고요. 2,800, 2,900, 3,000포인트 이상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지금 아마 한없이 이 코스피 2,500포인트가 정말 싸다구라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자, 5월 5일 휴장이었고 5월 5일 뉴욕 증시는 상승 마감했고요. 자, 그런데 국내 증권사 애널리스트들도 지금 주식시장을 그렇게 곱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부분을 그렇게 보고 있느냐? 바로 연내 2023년 올해 내에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없을 것 같아. 뭐 없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후퇴됐다. 올해 금리 인하 가능성이 후퇴됐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지금 미국 지역은행의 불안감이 지속되고 있다. 이 두 가지 재료를 가지고 코스피 고점을 높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다가오는 한 주 동안 코스피 예상 밴드는 2,420에서 2,550포인트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주 목요일 코스피가 2,500포인트로 시작을 했으니까 많이 올라가봤자 고점이 2,550밖에 못 가는, 그러니까 상단이 지금 굉장히 딱딱하게 아주 단단하게 막혀 있는 느낌인 거고요. 오히려 하단은 뭐 정말 언제든지 훅 했을 때 뭐 정말 뭐 당장이라도 2,400 깰 수 있는 뭐 그런 어떤 상황도 전개될 수 있기 때문에 위로 코스피가 올라가기에는 뭔가 좀 답답하게 뭔가 막혀 있다라고 전문가들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제가 시황을 보는 그 지표 같은 게 하나 있는데 글쎄 이게 뭐라 그럴까요? 아예 그냥 높은 위치에 있으면은 여러분 빠질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드리든가 아니면 많이 좀 빠져 있으면은 뭐 괜찮을 것 같은데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정말 아주 애매한 구간에 와 있습니다. 그 애매한 구간은 뭐냐면요. 여러분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줄다리기에 대한 이야기를 종종 하지 않습니까? 줄다리기. 그러니까 호재와 악재가 서로 양쪽에서 팽팽하게 줄을 잡아당겨서 뭔가 이렇게 전혀 움직이지 않는 뭐 어떤 그런 박스권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해드리는데 지금은요. 호재와 악재가 팽팽하게 서로 힘을 겨루는 그런 느낌이 아니고 뭐라 그럴까요? 줄다리기 시합을 이제 시작하려고 그냥 양쪽이 줄을 잡고만 있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어딘가 어느 쪽도 뭔가 힘을 주지 않고 있는 느낌. 호재가 힘을 주지 않는 이유는 호재가 약간 좀 없기 때문에, 호재가 드물기 때문에. 그리고 악재가 힘을 안 주는 이유는 뭐냐면 만약에 악재가 훅 하고 힘을 줬다가는 후룩 하고 주가가 빠질 것 같아서 지금 서로 둘 다 힘을 빼놓은 상태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똑같이 뭐 박스권이다. 그러니까 증시가 방향성을 화끈하게 보여주지 않고 이렇게 횡보하는 모습이다라고 해도 그때 상황마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이런 줄다리기 얘기했을 때는 호재와 악재가 팽팽하게 이렇게 서로 힘을 막 잡아당기는데 그 균형이 50대 50이었다면 지금 줄다리기는
둘 다 힘을 빼놓고 붙잡고만 있는 상태입니다. 어떤 좀 약간 차이점을 느끼십니까? 조금 더 이해를 쉽게 하자면 지금은요. 악재가 이렇게 툭 나오면 증시가 후다닥닥닥닥닥 빠질 가능성이 더 커요. 그만큼 뭔가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되어 있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당장 여러분들만 하더라도 내 주식시장 이거 올라오기만 해봐. 종목 조금만 올라오기만 해봐. 나 무조건 팔아버릴 거야. 이렇게 매도하려고 하는 그런 매도 압박이 세기 때문에 증시가 그만큼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지금 주식시장 분위기고요. 이런 주식시장 분위기를 좌지우지하는 게 바로 뉴욕 증시죠. 자, 그나마 뉴욕 증시는 현재까지는 크게 뺄 생각이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뉴욕 증시의 어떤 그 물갈이 기간, 그 물갈이 재료로는 바로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 문제를 다시 끄집어내서 미국의 지역은행들의 어떤 불안감으로 쭉 목요일까지 주식시장을 빼다가 갑자기 5월 5일 날 금요일 날 고용지표 좋게 발표하면서 그 전날 급락했던 미국 지역은행들의 주가가 급등하는 이런 모습들. 그나마 지금 뉴욕 증시는 뭐 나름대로 잘 버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뉴욕 증시를 한번 봐야 될 텐데, 부채 한도 협상이 이제 다가오고 있죠. 만약에 부채 한도가 상향되지 않으면 6월 1일 미국 연방정부는 디폴트가 가능하다라고 제닛 옐런 재무장관이 경고를 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5월 9일 미국의 상하원 지도자들을 백악관으로 초청한다고 하죠. 물론 이날 협상하는 거 아니에요. 그 내용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는 하지만 지금 미국의 의회 같은 경우는, 미국 연방정부 같은 경우에는 이 부채 한도 협상이 굉장히 민감한 재료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국은요, 진짜 돈이 너무 많이 풀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지역 은행들이 저렇게 지금 나가 자빠지는 이유가 정말 돈을 미친 듯이 풀었거든요. 그래서 저 아는 분이 코로나 때 그 미국에서 지원금을 받았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내가 미국에서 이렇게 못 사는 사람인가? 왜 이렇게 돈을 많이 주지? 할 정도로 정말 막 지갑에다가 막 몇백만 원씩, 한국 돈으로 몇백만 원씩 막 꽂아주니까 그 돈이 다 어디서 났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코로나를 이겨내기 위해서 그렇게 돈을 풀어댔으니 거기에 대한 지금 후폭풍이 당연히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러다 보니까 부채 한도가 증가될 수밖에 없고 협상해야 되는데 상황이 녹록치 않고, 거기다가 지난 2011년도죠. 2011년도에 한 번 이렇게 부채 한도 협상이 잘 안 돼서 미국이 셧다운까지 간 적이 있었고, 그 당시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이 트리플 A에서 강등되는 사태가 펼쳐지다 보니까 이번에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이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한 달 전쯤인가요? 여러분 우리가 미래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전문가들은 여전히 인플레이션에 꽂혀 있고 금리 인상에 꽂혀 있고 이러고 있는데, 우리 지혜로운 주린이들은 부채 한도 협상 이거 생각합시다. 미리 준비하고 있읍시다라고 얘기했던 게 아마 한 달 전쯤 됐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와서 이제 증권사들은 인플레이션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슨 얘기합니까? 부채 한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돼요? 부채 한도가 녹록하진 않습니다만 이것도 결국 알고 있는 악재는 더 이상 악재가 아니다. 악재일 수는 있지만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악재는 뭐냐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게 터지는 게 악재죠. 예상 가능한 악재가 터지는 건 대응이 가능합니다. 설사 미국의 연방정부에서 이 부채 한도 협상이 잘 되지 않아서 셧다운이 된다 손치더라도 미국이 망합니까? 그러지 않거든요. 최악의 상황이 뭐냐면, 그래, 부채 한도 협상 안 됐어. 미국 셧다운.
그러면 뭐 단기적으로 주가가 빠질 수는 있습니다만 미국이 그 꼴을 가만히 두고 보겠습니까? 결국 인간이 하는 일인데, 그러니까 또 다시 불러 모아가지고 다시 협상하고 하고 해서 결국 이 문제를 풀어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계시는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 문제는 호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악재는 악재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인식을 해야 되느냐? 인간이 만든 거기 때문에, 인간이 하는 일인데 뭐 그렇다고 진짜 미국 망하게 하겠습니까? 그럴 일은 없다. 그리고 알고 있는 악재는 더 이상 악재가 아니다. 설사 상황이 좋지 않더라도 다시 해결하는 그 방향으로 갈 거기 때문에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이 시장에 큰 어떤 피해를 주지는 않을 겁니다. 제가 어제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제가 가장 불안해하는 건 뭐냐면 제가 예상하지 않았던 어떤 문제입니다. 돈다방 미쓰리를 쭉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미쓰리가 무조건 미래에 벌어질 일들을 미리 땡겨다가 여러분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되고 이거 하셔야 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당장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당장 주식시장의 이슈는 다 이미 저는 이미 뭐 길게는 석 달, 짧게는 한 달 전부터 다 머릿속에 예상했던 시나리오대로 가고 있는데 제가 가장 불안한 건 뭐냐면 갑자기 아침에 눈을 떠서 일어났는데 예상치 못했던 뭐 그런 일들이 터진다면 그거는 진짜 불가항력인 거죠. 주식은 불가항력인 구간이 맞습니다만 그 불가항력의 구간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지혜로운 투자자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약간 그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시황을 알고 있으면 주식은요 막말로 아무거나 사도 돼요. 그죠? 뭐 미쓰리처럼 지수가 빠지면 올라가는 그런 개별 종목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런 종목 선택해서 매매하시면 되는 거고, 시황을 알면 앞으로 시황이 좋아질 것 같네? 그러면은 삼성전자 같은 거 매수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시황을 알면 종목 매매가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뭐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지금 주식 갖고 계신 거 불안한 이유가 뭡니까? 미래를 몰라서 불안하신 거죠? 그 미래가 설령 좋지 않다고 해도 주식시장이 시황이 조금 더 안 좋다고 하더라도 그게 확실하면 그래 안 좋아? 그러면 뭐 안 좋을 때 팔기보다는 좀 더 버텨보지 뭐 이렇게 마음가짐을 잡으실 수 있고, 앞으로 주식시장이 좋아질 거라는 것이 보인다면 지금은 당장 손해를 보고 있더라도 기다릴 수 있는 여유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종목에 초조해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종목 때문이 아니에요. 물론 이번에 뭐 삼천리 같은 뭐든 특정한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뭐 종목 그러지만 결국은요 시황을 알면 여러분들은 종목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게 안 되는 거죠. 왜?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가장 지금 불안한 거는 계속 제가 어디서 뭔가 돌발 악재가 터지지 않을까. 그 돌발 악재는요 아주 작을지언정 주식시장엔 큰 악재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식시장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뭐냐면 낯설은 이슈입니다. 뭐 코로나 같은 거, 뭐 금융위기 같은 거, 뭐 9.11 테러 같은 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주식시장이 멘붕에 빠지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멘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제가 그 컨트롤할 수 있도록 모든 제가 호재 악재들을 좀 찾고 있는데, 그 얘기는 다른 말로 지금 부채 한도 얘기하지만 결국 이 문제도 인간이 하는 문제다. 자, 부채 한도가 잘 안 되면은 뭐 디폴트가 될 건데 그 전에 셧다운 된다 이런 얘기 해드렸고요. 그리고 또 남아있는 것이 바로 미국 지역은행들의 불안감이죠. 5월 4일 날 미국 지역은행들이 급락했다가 5월 5일 날 급등했습니다. 물론 급등했다고 좋아하실 수 있지만요. 급락하고 급등했다. 그 큰 변동성이 보여주는 의미는 뭐냐면 그만큼 불안하다. 5월 5일 날 급등을 했지만 그만큼 심리가 지금 굉장히 흔들흔들하다.
우리가 왜 불안한 사람이 가만히 못 있고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지금 지역은행에 관련된 이슈는 투심 자체가 너무 불안하기 때문에 5월 5일 날 급등했을지언정 다가오는 한 주 동안 또다시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5월 8일 날 대한민국 증시가 뻘겋게 시작을 하더라도 과연 그 뻘건 거를 지킬 수 있느냐, 그런 부분을 고민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가오는 한 주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4월 달 소비자 물가 지표입니다. 지난달에 5.0이었는데 지금 전문가들이 5.0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월과 변함이 없다라고 보고 있는데 저는 글쎄요. 한 0.1%라도 좀 떨어지지 않았을까요? 예,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저는 일단 5.0은 안 될 것이다. 5.0보다는 조금 둔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마 지금 4월달 다른 경제 지표들이 잘 나오고 있다 보니까 이런 경제 분위기 속에서 인플레이션이 둔화되지 않았을 거다라고 보는 전문가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소비자 물가 지수는 하여튼 뚜껑을 열어볼게요. 자, 지금 연준의 금리 인상 우려 이제 없어졌죠. 지금 연준이 이번에 25bp 금리 인상을 했는데요. 앞으로 뭐 금리 인상 뭐 완전 동결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얘기했지만 연준은 이제 금리 인상을 못합니다. 왜 못하느냐? 경제가 너무 안 좋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금리 인상을 못합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은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떠한 부담감은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고용지표가 좋아서 고용이 강하다라고 떠들어대고 있지만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 지금 24만 명까지 올라와 있고요. 요거 계속 생각해 본다면 지금 미국 고용은 좋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죠. 자, 오늘 제가 전문가들이 준비해 놓은 자료들을 보면서 그냥 잘 모르는구나. 근데 한편으로 사실 저도 이번 주 한 주 동안은 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자신이 없습니다. 단지 그냥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호재는 별로 없다. 악재는 조금 힘을 주면 워낙 투심 자체가 약해 있기 때문에 주식이 빠질 수 있다. 따라서 지금 주식시장은 어떤 상황이냐? 줄다리기를 하면서 둘 다 힘을 쓰지 않는 상태다. 그래서 소비자 물가 지표가 만약에 5.0이라고 예상해 놨는데 5.0보다 둔화된다면 뉴욕 증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상치보다 둔화됐네,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고 있네 라고 하면서 좋아하겠죠. 어쩌면 그 재료로 뉴욕 증시를 이렇게 버티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뭐 다가오는 한 주 우리는 또 열심히 하루하루 돌다리 두들겨보고 하루하루 체크하고 하루하루 내 증권계좌 들여다보면서 하나씩 어디 죽은 자식 없나, 내가 좀 무시해놓고 안 본 종목들 없나, 한 종목 사랑과 관심으로 지켜보면서 시황 공부하면서 뭐 그렇게 대응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칠 거고요. 5월 8일 월요일 돈다방 미쓰리는 쉬고요. 대신에 5시 새날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돈다방 미쓰리는 5월 9일 날 5월 8일 뉴욕 증시 정리해서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남은 휴일 잘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새날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